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8일 하루 동안 246명 더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6명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15,7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4일부터 최근 닷새 동안에만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주가 2차 팬데믹의 최대 고비라며 보건 역량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순항하던 국내 증시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당분간 숨고르기 장세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상승 행진을 이어가며 연고점까지 경신했던 코스피가 주춤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불거지며 그동안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5천억 넘게 차익 실현에 들어간 영향입니다. 특히 언택트와 바이오 수혜를 보이던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 중순 이후에 5개월 동안 70%가 올랐고 코스닥은 지수가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국 쉬지 않고 올라오면서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도하게 상승을 하면은 에너지가 소진돼 버리고요. 체력을 비축하는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가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 증권 전문가들은 지난 3월만큼의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상 국내 확진자 수보다는 해외 확진자 수 추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사태로 인해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시기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폭락장 이후 반등한 증시가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끌어올린 측면이 강한 만큼 증시로의 추가 자금 유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증시 대기자금인 고객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가 각각 51조 원, 15조 원을 돌파하며 나날이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게 그 방증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 미국의 신규 부양책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 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지수는 단기적으로 쉬어가되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차 팬데믹이 크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언택트 쉬고 있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있다라고. 2차 팬데믹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코로나19 확산 초기 급등했다 조정이 이뤄졌던 언택트 관련주, 반대로 상승폭이 미미했던 고배당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에 조정 국면에 있던 언택트, 바이오 주식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반등하나 싶던 경기 민감주들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두각을 보였던 경기 민감주가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4% 이상 하락해 지난주 초 상승분을 모두 내줬습니다. 글로벌 경기 확장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8월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는 개인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옮겨가지 않는 한 가치주의 전반적인 가치주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렇다 보니 그동안 조정받던 언택트주가 다시 들썩였습니다. 비대면주인 카카오가 4% 이상 상승했고 네이버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거래일 동안 29% 하락했던 진단키트 대표기업 시젠은 19% 상승 반전했습니다. 우리들 제약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모나리자도 22% 이상 급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일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올해 초와 달리 기대감만으로 오르기보다 파이프라인과 안정적인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이 부각됐다는 분석입니다. 직접적으로 수혜보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거든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백신이나 아니면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련돼서 다시 관심이 좀 생길 수 있을 만한 구간인 건 맞는데 그 이후의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좋을 수 있을 만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자라는 게 기본 골자인 거고요. 당분간 코로나 재확산 위기감에 투자 심리가 꺾여 차익 실현 매물이 몰릴 수 있어 코로나 관련 정부 대처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초 1차 확산 시기처럼 코로나 수혜 기업 등으로 선박김이 분주해질 수 있는 만큼 펀더멘털을 살펴 옥석 가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불과 엊그제만 해도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라 자신했던 정부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른바 V자 반등의 빨간불이 켜지면서 4차 추경 추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K방역의 힘.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이 경제 선방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비록 마이너스지만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나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번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또다시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V자 반등의 차질이 생긴 겁니다. 앞서 OECD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잡은 건 어디까지나 코로나19가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란 전제에서입니다. 하지만 2차 대확산을 피해가지 못할 경우 성장률은 마이너스 2%로 기존 정만치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까스로 3분기 반등을 한다 해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4분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더블딥 가능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분기 워낙 나빴으니까 3분기는 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4분기가 문제라는 거죠. 더블립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과거 코로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 보면은 2차 확산기가 꼭 있었고요. 2차 확산기 피해가 1차하고 비슷하거나 더 큰 경우도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자 4차 추경 추진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또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등 야당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와 코로나19 재확산을 복합 재난으로 규정하고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는 임시국회를 열고 상임위 가동에 들어가는 등 4차 추경안 편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